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정순일입니다. 망설임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꼭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용기 있게 실천하신 투자자분들께 저희가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든든한 큰 힘이 되드리겠습니다. 생방송 50분 동안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돈 되는 해외 선물 투자 전략 챙겨가시고요. 용기 있는 투자자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갑니다. 그쪽으로 저희 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에서는요, 저희가 방송 후에 거래를 할 때도 언제 거래를 해야 하는지 박 셰프님께서 지침도 주시고요.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대응 방안들도 주시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을 힘차게 활짝 열었습니다.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이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입니다. 박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셰프님은 해볼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좀 실천을 해보시는 편이신가요? 그냥 바로 합니다. 예.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안 편이세요? 합니다. 예. 요즘 해볼까 말까 해서 실천하신 게 좀 있으신가요? 누가 그런 얘기 하죠. 결혼을 해볼까 말까. 네. 네. 결혼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네. 그런 것처럼 다른 네.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네.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만류할 때 집을 샀거든요. 네. 그때 제 친구가 집 사고 나니까 뭐라 그랬냐면, 야, 성진아, 내년에 집값 떨어진다는데 어떡하냐? 걱정 마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네. 일단은 생각하면 밀어붙이시는 편이군요. 그러면은 집 산 거 말고 이거는 내가 진짜 잘 실천한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없어요. 거래하실 때도 없으신가요?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후회가 네. 더 많죠. 그때 어제도 마찬가지죠. 니케이 제가 그 매도 들고 가가지고 네. 500불 수익 내고 청산을 했는데, 네. 그걸 왜 일찍 잘랐을까? 막 이런 후회. 야, 정말 아깝다. 막 이런 후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어제 또 수익을 내주셨으니까요. 후회보다는 오늘은 좀 기뻐하면서 저희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0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은요, 박 셰프의 실제 계좌로 거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만 드리는 방송 아니고요. 지침만 드리는 방송도 아닙니다. 박 셰프가 개인 자금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저희를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 노란톡으로 오시면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망설이실 필요가 없는 게요. 방송이 끝나면 저희가 문을 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셨을 때 들어오셔서 해외 선물이 뭔지 모르셔도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를 이렇게 비춰주시면 카메라 켜셔서 링크가 가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도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실제로 이 방에서 수익을 내고 인증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외 선물 기초부터 끝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망설이지 말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물 맛집이죠. 해물 요리사. 저희 방송에 오늘도 잘 오셨고요. 저희 방송 직전까지의 미국 시장 흐름부터 셰프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예. 네, 오늘 방송 직전에 미국 시장 흐름 좀 어떤지 살펴볼까요? 뭐 아시다시피 네.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자, 일봉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어제 그 S&P 지수 굉장히 급락을 했죠. 금리 발표도 있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져 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었는데 엉뚱한 데서 조금 폭탄이 터진 것 같아요. 네. 게임스탑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비디오 게임 소매 판매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 게임스탑하고 몇 종목이 있습니다. 뭐 AMC인가 하는 그런 종목들. AMC는 어제 300%가 올랐어요. 네. 게임스탑은 143%인가 올랐으니까 하루 만에 오른 상승폭 치고는 굉장히 크죠. 그렇죠. 자, 어제 그저께도 그 게임스탑이 93%인가 올랐어요. 네. 엄청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왜 급등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게임스탑을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매도 뭔지 아시죠? 네, 알죠. 예. 자, 떨어져서 싼 값이 되면 그걸 다시 사서 갚으면 떨어진 만큼 수익으로 챙길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에서 저 종목을 매수하자 이렇게 담합을 해가지고 급격하게 상승을 올리니까 헤지펀드들이 엄청나게 손실을 보게 된 거죠. 자, 헤지펀드가 손실 봤는데 개인 투자자 수익 보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헤지펀드들의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을 다 던져야 될 상황까지 온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지수에 영향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여가지고 어제처럼 이렇게 급락을 보였고 네. 나스닥도 보면은 굉장히 크게 빠졌어요. 네, 맞습니다. 정승민 아나운서 그 마이크로 네. 나스닥 네. 오늘 청산하셨나요? 청산했죠. 예. 수익 보고 청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결국은 수익으로 전환됐죠. 맞습니다. 시장은 결국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오르락내락합니다. 나스닥 역시도 오늘까지도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네요. 예, 분봉으로 보면 이제 상승 쪽으로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잠깐 매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러셀 지수나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 움직임인데 러셀은 더 약한 그 하락세를 보였고 오늘은 오히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나가지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자, 오늘 그 미국장 개장하면서 미국 지수 선물들은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조금 관심 있게 볼 종목은 빅스 지수라고 한번 소개만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 빅스 지수가 이제 공포 지수입니다. 네. 주가가 급락할 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지수인데 어제 와 사상 최고치를 최근의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지금 살짝 밀려 있죠. 네. 어제 정말 빅스 지수 대박이었습니다. 예, 한 계약 가지고도 10,000불 넘게 움직였으니까 엄청 크게 움직였죠. 네. 자, 일단 뭐 미국 지수 관련해 가지고 상품들 좀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뭐 미국 시장에 이어서 오늘 한국 시장도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예. 노란톡 방에서 또 이제 셰프님께서 주식 종목 상담도 좀 해주시는데 예. 꼭지라고 이제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꼭지라고 팔라고 강력하게 매도 사인을 주셔서 청산하신 분이 수익을 예. 크게 내시고 그 다음부터 지금 계속 사실 반등을 해도 쭉 빠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또 이제 해외 선물을 좀 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선물은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50% 그렇죠. 똑같으니까 네. 기회는 언제든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 또 저희와 함께 해외 선물 시작을 해 보시면요. 시장이 상승을 할 때도 하락을 할 때도 나의 방향성만 잘 잡았다면 수익의 기회가 언제나 있습니다. 뭐 당장 거래를 시작하시지 않더라도요.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배워 놓으셨다가 언젠가 자신감이 생기면 시작을 하시면 되니까요. 지금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저희 방으로 입장을 하셔서 해외 선물 기초부터 실전 매매까지 저희 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친절하게 잘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죠. 카메라로 비치시면요. 저희 입장 링크가 가는데요.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종목, 다양한 그리고 상품들까지 셰프님이 계속해서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저희가 생방송 중에 청산하고 진입하는 거 원칙으로 하지만요. 사실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때는 방송 이후에 자를 때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확인을 하시고 또 같이 진입도 하시고 할 수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셰프님 저희 예. 지수 상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예. 주요 선물 상품 흐름들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예, 네. 그럴까요? 네. 지금 나스닥을 매수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네. 살짝 봤는데 조금만 더 보고 이따가 매수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자, 다른 종목 그 골드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네. 골드는 어제 그 금리 발표의 영향은 크게 받지는 않았던 것 같고 주가 지수가 폭락한 거에도 뭐 별로 영향은 없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일봉에서 보면 조금 떨어지면서 조정 흐름이 계속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한 6일 정도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만 당분간은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리고 네. 그 다른 종목들 중에 그 골드 보셨고요, 지금? 골드 봤습니다. 네. 자, 오일 일봉 보면 오일 지겹게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역시나 오일도 지금 보면 그 보조 지표들 아래쪽으로 꺾이는데도 가격이 옆으로 간다는 거는 그래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했지만 전혀 요동치지 않고 오일 수급 상황대로 장기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네.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죠. 농산물도 셰프님이 이제 좀 저희 방송에서 수익을 내주시면서 농산물이 사실 그렇게 많이 관심 있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계속해서 농산물로 좀 큰 수익을 내서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농산물의 흐름도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농산물 한번 볼까요? 그 네. 농산물 그 대두, 옥수수, 밀 이 3대 종목이 주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옥수수 관련해 가지고 그 어제 뭐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그 에탄올, 알코올이죠. 그 에탄올을 우리가 이제 바이오 연료로 해 가지고 휘발유하고 섞어서 그 자동차 연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에탄올 그 생산량이 조금 감소하면서 옥수수 수요가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됐었죠. 네. 그래서 어제 그 장중에 미국장 개장하면서 바로 하락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향후 아르헨티나 쪽의 그 기후가 좀 건조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아직까지는 변함이 없어가지고 상승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역시나 농산물 쪽 매도 기회를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매도 진입이 지금 조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국채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FOMC 채권은 뭐 네. 되도록이면 안 봐도 되는데요. 네, 어제 FOMC가 거의 있었으니까요. 채권 거래는 그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잘 하질 않고 그렇죠. 지금 그 어제 그 FOMC 금리 발표 때 당분간 그 금리를 2024년 정도에나 상승할 계획이 있다. 23년까지는 금리를 더 인상할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래가지고 그런 발언 때문에 금리가 조금 더 시장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10년물 채권 가격이 조금 상승해 있는 모습이고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네. 자, 당분간은 이 시장 금리가 상승할 거라는 거는 염려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에 10시 12분 지나고 있는데요. 주요 상품 흐름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셰프님,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 거래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잖아요. 예. 저번에 들어간 게 사실 크게 좀 손실이 났다가 어제 이제 뚝 떨어지면서 수익이 났어요. 예. 네, 마이크로 두 계약에 들어가서 제가 혹시 제 화면 나갈까요? 612불 정도 수익이 났는데 예. 오늘도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수익이 좀 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방송 중에 지금 어떤 상품 좀 진입하면은 나스닥 좋을지. 거래했으니까 또 나스닥으로 나스닥으로요? 거래를 해보죠. 네, 전 마이크로로 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마이크로로 뭐 요즘 그 지수 상품들 변동이 커가지고 네. 어제 그 나스닥 한 계약이 마이크로라고 하더라도 얼마를 움직였냐 네. 보면 상당히 크게 움직였는데 네. 한 500포인트 정도는 움직인 것 같아요. 500포인트면 한 1000불 움직인 겁니다. 마이크로 한 맞습니다. 계약으로. 그쵸? 예, 크게 움직였죠. 네. 자, 그래서 뭐 마이크로라고 하더라도 뭐 수익 내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네. 포인트를 잘 잡으면 뭐 그냥 적절한 수익 정도는 챙길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수 관점 조금 짙게 보이는데 지금 다시 좀 무너지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무너져서,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후에 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무너지면 아래쪽에 오늘 저점 12,900포인트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장 개장하면 사실 그 주가 지수는 아래 위로 크게 움직입니다. 왔다 맞습니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 뭐 들어가 가지고 내일 정도의 흐름을 예상을 해보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네. 항상 예상은 반밖에 안 맞습니다. 50%밖에 그렇죠. 안 맞아가지고 네.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방송 중에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더 살펴보다가 시간이 지나고 흐름을 살펴보고 저 역시 모의 투자로 한번 후에 진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말씀드린 부분들 매매 참고하셔서요. 오늘도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미국 현지의 소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재은 캐스터 만나보고 올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소식들만 준비했으니까요. 얼른 만나보시죠. 네, FOMC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FOMC 결과는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Fed holds rates close to zero as economy remains adversely affected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연준이 결국에는 제로금리를 동결하겠다고 시사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요. 연준은 장기 평균 물가가 2%가 될 때까지는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한 경기 상황을 현재로 봤을 때는 mixed at best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좋게 봐야 혼재된 흐름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불확실성이 짙은 시장이라는 것을 강조를 한 건데요. 소매 판매 감소라던가 폐업 그리고 실업률 증가를 굉장히 급박한 문제라고 든 만큼 앞으로 이 금리 동결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시죠. Fed Chair Powell says nothing more important to economy than vaccinating Americans. 네,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바로 백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백신이 가장 중요함을 시사를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좀 들여다보시면요.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에는 백신 관련해서 굉장히 큰 돈을 풀겠다고 얘기를 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한 모든 미국인들이 백신을 다 맞기 위해서는 We need Congress to provide funds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공화당이 꼭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촉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가 지금 계속해서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백신 관련해서는 하루빨리 합의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여러분 노란톡 다 아시죠? 노란톡 꼭 챙겨주시고요. 하단에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오픈 채팅을 선택하시고 돋보기란에 매매의 기술 해물 요리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난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카메라 화면, 여러분 카메라 어플을 켜신 다음에 화면에 가져다만 대시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 셰프님 인증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노란톡에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매매 기술을 따라하시고 매도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셰프님처럼 큰 수익을 내신 인증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도 굉장히 이 수익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 매매 기술 알고 싶은 분들은 얼른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넘버원 해외 선물 정통 전문가죠. 박 셰프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 셰프의 돈 버는 100점 100승 비법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박 셰프의 지금 매매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어제 오후에 또 청산을 하시고 지금 어떻게 매도 포지션을 갖고 계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제 그 대두하고 네. 옥수수였죠. 네. 옥수수는 미국장 개장하면서 바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급락할 때는 제가 바로 청산해버립니다. 네, 어제 5시, 오후 5시 30분에 옥수수와 대두를 매도 진입해 주셨고 저희 방송이 끝나고 11시 조금 넘은 시간에 또 청산을 하셨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어제 그 진입한 거는 여기 이평선이 뚫릴 때 그때 여기서 매도를 했죠. 네. 자, 이평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매매 가능하죠, 그죠?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자, 방송국 오는 사이에 다시 또 반등이 나왔지만 전고점 근처에서 되밀리고
방송 끝나고 집에 가면서 자 급락이 나왔죠. 미국장 개장하면서. 그렇네요. 그죠? 예, 그래서 딱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옥수수 요건 대두죠. 그렇죠. 대두만 어제 한 계약으로 825불 벌었네요. 우와, 예, 대단하죠. 나쁘진 않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어제 825 들어가셔서 벌었고. 몇 시간 만에 지금 수익을 그렇죠. 내주신 거잖아요. 자, 옥수수는 312불 벌었고요. 네. 니케이도 정리했는데 네. 525불로 이 니케이가 네. 조금 아쉬워요. 어제 더 들고 갈까 말까. 제가 하락을 조금 좀 소신 있게 좀 지켜봤는데 네. 문제는 빅 이벤트. 정말 금리 발표를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네, 한번 자리를 살펴볼까 해요. 어떻게 어제 들어갔는지. 좀 너무 아쉬운 게 이렇게 보면 네. 쭉 빠졌는데 어제 그 11시 이 미국장 개장하기 전에 네. 요 정도 라인에서 정리를 했어요. 네. 한 500불 수익 내고 그냥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잘 자르긴 했죠. 다시 또 반등이 그렇죠. 나왔죠. 그죠? 네. 근데 이 시간은 새벽이라서 잠자는 시간이라서 네. 어쩔 수는 없고 사실 오바를 한다는 게 또 빅 이벤트가 있을 때 오바를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그냥 자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히 시장이 급락을 해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세 종목 어제는 1660불 벌었네요. 조금 크게 해서 보여주세요, 셰프님. 잘 안 그럴까요? 보이거든요. 네. 남의 돈 번 거 자꾸 크게 봐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그죠? 네, 어제 수익을 내신 게 얼마 정도인 거예요? 하나로 따지면? 한 180만 원 정도? 그쵸. 어제 그런데 저희가 방송 직전에 5시 반에 들어가시고 11시에 자르셨으니까 예. 사실 니케이는 한 좀 들고 일주일 이상 가셨죠. 네, 들고 맞습니다. 있었죠. 근데 대두랑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시간 만에 그렇게 크게 수익을 그렇죠. 내주신 거잖아요.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지금 수익을 계속해서 내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해외 선물 쉬운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하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죠. 그렇죠. 그죠, 여러분? 네. 뭐 위험하다는데 뭐 니케이 매도해가지고 뭐 일주일씩 들고 가고 뭐 손해가 나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저희 방송이 시작한 지 3주 동안 예. 사실 손실이 나서 손절한 거는 그때 딱 한 번 이후에 손실도 아니고 손절 라인을 잡고 거래를 하신 날 손절을 마이크로 나스닥 들어갔을 네네, 때 맨 처음에 조금 이제 입질 손절. 한번 해본다라고 해서 네. 나스닥이 그 사상 최고치 한번 갱신할 때 그때 한번 손절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날 또 다시 또 수익을 냈죠. 네, 그럼 3주 내내 지금 수익을 내주고 아. 계신 거거든요. 이걸 또 얘기 안 했네. 어떤 거요? 좀 전에 네. 그 캐스터가 얘기할 때 제가 네. 정순인 아나운서하고 같이 나스닥을 매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방송 중이라서 마이크로로 가볍게 일단 들어갔습니다. 저희 자.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파이노토님이 좀 질문을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파이노토님이 아까 제가 이제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파이노토님께서 승윤 아나운서님이 매수 들어가려다 말았는데요. 예. 이럴 때는 원하는 금액을 걸어놔도 되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럼 이렇게 걸어놔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본인 마음이죠. 그렇죠. 예, 본인 마음이죠. 마음이지만 걸어놓는 게 좋을까요? 일단 들어가려다 말았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조금 망설인다? 아니죠. 내가 예상했던 흐름하고 다르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럴 수 있죠. 걸어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확신이 있을 때만 좀 걸어놓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걸어놓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왜냐? 네.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한 논리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저한테 교육받던 그 친구가, 전문가님, 저는 네. 왜 항상 가격을 매도를 하면 위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네. 체결되고 꼭 마이너스가 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왜 그럴 수 그럴까요? 있죠. 못하시니까 좀 그런 거 아닐까요? 방향을 못 그거는 맞추셔서. 여러분 곰곰이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네. 위에다 걸어놨다는 얘기는 밑에서부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서 체결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자, 체결이 됐다는 얘기는 힘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수익이 난 매도 쪽으로 힘이 약하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에 걸어놨으면 올라가다가 못 미치고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수익 날 거는 체결이 안 되고 네. 손실이 날 것만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거래를 하려면 지금 흐름을 살펴봐야 하니까 계속 지켜보시다가 실제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분봉을 보시든지.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네. 그거를
이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걸어놨다는 얘기는 네.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매수를 잡아야죠. 아까 제가 매수를 진입하자고 하셨는데 예. 저는 못했어요, 셰프님. 자, 이러면 아까 곤란한데. 그래서 정말 곤란한데. 아니죠. 저는 지금 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방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진입을 해보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한번 보실까요? 예, 지금 한번 지금 해보시죠. 나스닥 마이크로를 진입하라고 하신 거죠. 예, 다시 거의 제자리 또 오고 있으니까. 네. 예. 매도 진입을 하라고 하신 거죠. 매수 진입하라고. 매수 진입이요? 네, 매수 진입. 너무 무섭다, 예. 진짜. 자, 매수 한 개. 거꾸로 하면 여러분, 네. 뭐 큰일 큰일 날 납니다. 것까지는 아니고 큰일 나죠. 운 좋게 틀렸을 때 반대로 들어가면 수익 네. 날 수도 있어요. 저 지금 거래해야 되니까 조금 예. 조용해 주시겠어요, 셰프님? 예. 제가 매수 좀 한번 자, 해볼게요. 제자리 왔습니다. 아, 네. 매수 그럼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매수 진입을 바로 눌러보도록 시장가로 하겠습니다. 그냥, 아, 예. 시장가로 해야죠. 예. 좀 아이고, 더 수량도 떨어졌네요. 입력해야 되네요. 저 그러면 2개 들어가 볼래요, 셰프님. 그래도 돼요? 네. 예. 네, 나스닥 지금 마이크로 이미니 나스닥 상품 제가 2개 매수 진입 들어갔고요. 네. 예. 그러면은 자, 모의 계좌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 여러분. 제가 예. 저도 해외 선물을 처음이기 때문에 셰프님에게 배우는 입장에서 모의 거래로 저는 하고 있고요. 셰프님은 실제 계좌로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미니로 들어갔네요. 제가 아, 또 그래요? 마이크로 이미니입니다. 마이크로 아, 맞습니다. 마이크로요? 네. 네. 아유, 네. 아유, 정신이 없네요. 네, 마이크로 이미니 나스닥을 2계약 들어갔고요. 자, 마이크로하고 그냥 이미니하고는 10배 차이 납니다, 여러분. 주문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예. 여러분,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저랑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해보니까 사실 HTS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충분히 익히시고 해외 선물이 워낙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고 당연하죠. 일단은 실전 매매를 하셔야 될 것 주문에 같아요. 익숙해져야 돼요. 네. 주문에. 네. 분석하는 건 둘째 치고. 그렇죠. 분석은 잘하는데 주문을 못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전 실수하기 딱 좋으니까요. 예. 천천히 실전 투자에 앞서서 모의 투자로 연습을 하시고 저희와 그렇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가 볼게요. 예. 그러면은 제가 지금 진입을 함께 한 상황인데 예. 오늘도 좀 수익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언제쯤 청산을 제가 볼 하면 때는 좋을지. 그 미국장 개장하고 네. 한번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장 개장하고 제가 볼 청산 시점은 30분 이내 청산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스닥 상품 매수 진입을 했고요. 미국 시장의 개장은 11시 반에 하는데요. 30분 이내에 한번 흐름을 살펴보시고 잘라내는 것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른 게 아니고, 예, 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는 자르지만 네. 이거는 청산한다. 네, 청산. 청산. 네, 말씀드렸고요. 자, 기술적 분석과 시장의 흐름까지 날카롭게 파악해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 박 셰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사실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방송이 끝난 후에 청산을 하시면 저희가 노란톡방에 알려드리니까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 켜시고요. 이렇게 비춰보시면 저희 링크가 갑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박 셰프님이 진입을 하실 때, 청산을 하실 때 모두 지침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직 처음이시라면 저와 함께 배워 나가시면서 매도와 매수를 자유롭게 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고 또 돈까지 벌어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면요. 노란톡방 문 닫기 때문에요. 지금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박젠 캐스터가 외신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박젠 캐스터 바로 만나볼게요. 박젠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d dismisses worries about inflation and pledges to keep rates low. 네, 연준이요. 결국에 이제 약속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로금리 그리고 계속해서 낮은 금리를 이어가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조한 점인데요. 자세히 좀 보시면요.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수는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은 우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건데요. 최근 주가 등 자산이 가격이 상승한 것은 백신이나 부양책 영향이 크다고 이제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경제가 완벽하게 회복을 할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우려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시죠.
Dr. Fauci says COVID vaccines can be easily adapted to new variants. Drug makers working on booster. 네, 헤드라인은 길지만 간단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전염병의 대가라고 할 수 있죠. 파우치 박사는요, 결국에 코비드 백신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도 잘 적응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말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화이자와 모더나가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mRNA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로 새로운 변종에 좀 맞게 쓸 수가 있다라고 결국에는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미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변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유행을 잘 할 수 있는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인데요. 이 대상으로 2차 접종 백신 개발, 즉 부스터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변이 바이러스도 좀 빨리 해결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희 프로그램 일단 노란톡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하단에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을 선택하시고 돋보기란에 매매의 기술 해물 요리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복잡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여러분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가져다 대시면 바로 들어와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셰프님이요. 계속해서 해외 선물 관련된 질문들 노란톡을 통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또 이제 채택을 해드리고 또 이제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까지 만나봤습니다. 박재은 캐스터가 말씀드린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저희 방송은요, 모의 투자 아니고요. 또 방송에서 정보만 드리지 않습니다. 박 셰프님께서 정보를 주시고 본인의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실시간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방송에서 정보만 주고 자기는 다르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고 저도 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더 믿고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방송이 그러다 보니까요. 해외 선물 처음 하시는 분들부터 계속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저희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노란톡방에 이 해외 선물에 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질문들을 저희가 좀 시청자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해소해드리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어가 볼 텐데요. 우리 해 선장님이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찾아볼 텐데 해외 선물 기초교육을 해주시냐고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처음에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셰프님, 해드리죠. 예. 어떻게 지금 저희가 방송 중에 지금 어떻게 해주시는지 자, 여기 해 선장님이 너튜브 네. 이미 보이시나요? 제가 그 강의한 영상을 네. 너튜브에다 올려놨습니다.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만 내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기본을 보시고도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너튜브를 보셔도 이거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란톡에 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셰프님이 자세히 답변을 또 해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내지 마시고요, 셰프님. 하신 말을 글씨로 화내도 티도 안 나니까 괜찮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번호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건. 그건 안 되시고요. 전화가 네. 너무 많이 와서 예전에 제가 그 회원이 네. 한 600명 정도 있을 때가 있었는데 네. 시청자가 네. 근데 그 전화번호를 알려줬더니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무 때나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분은 아침 7시에 전화 오시는 분도 계세요. 네, 도저히 좀 생활이 안 될 곤란하셨구나. 정도로.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물어보셔도 노란톡에서 셰프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안 되면 제가 체크를 해놨다가 또 방송 중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와 함께 천천히 배워 나가시면서 기초부터 실전 거래 그리고 수익까지 저희와 차근차근 배워 나가면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네. 아까 지리박어 한번 청산을 해주죠. 청산을 할까요? 많이 빅사이즈면 좀 많이 났을 텐데 자, 청산하겠습니다. 저도 할래요, 그럼. 청산했습니다. 일괄 청산. 피자값 2판 정도 벌었습니다.
이거에서 일괄청산 누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셰프님? 매도를 누르면? 연습하려니까 왜 그렇게 연습을 안 해? 좀 아니, 제발 좀 그 시장가에서 매매 매도를 누르면 어렵지도 됩니다. 않은데 연습 좀 하세요. 아, 진짜 너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뭘 하지? 생각할 돈이 왔다 때는 갔다 하는데 당연히. 봐보세요, 여러분 잘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 수익이 수익 났어요. 났어요? 예수금에 보시면 네. 수익 청산한 거 751불. 제가 오늘 총 수익 오늘 약간 650불이 아, 수익이 그랬구나. 나서 네 이야. 오늘 돈 좀 벌었어요, 저. 그랬구나. 네, 예. 근데 그렇게 자꾸 저한테 화를 내시면 제가 이렇게 아. 훌륭한 제자로서 수익을 이렇게 많이 냈는데. 아깝네요. 이거 네. 방송 중이라서 일단 수익 나서 잘랐는데 네. 더 올라가 버리네. 또 들어가세요, 그럼 셰프님. 자, 이게 원래 매매는 여러분 단타로 거래할 때는 굉장히 차트만 보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말하다가 뭐 이렇게 그 정순일 아나운서하고 농담하다가 네. 손해 나면은 갑자기 이제 막 뒷골 땡기고 땀이 막 수익 나고 막 났는데요? 그러죠. 저는 지금 수익 났는데. 저도 수익 났어요. 따라해서. 예. 축하합니다. 빰빰빰빰빰빰. 저희 자, 오늘 수익 났습니다. 네. 모이 소고기 사 드세요. 눈 예. 감고 이렇게. 예, 모이 소고기. 꿈에서 소고기 좀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이다 보니까요. 그래도 모이어도 여러분 수익이 지금 저희 진입하고 한 20분 정도 지났나요, 셰프님? 엄청 빠른 20분도 안 시간에 됐죠? 네, 수익을 내니까 네, 10분, 15분 됐다고 하시네요. 수익이 나니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당장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모의 투자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보시고 저희 노란 톡방에 오시면요. 셰프님이 진입을 하실 때 뭐 청산을 하실 때 알려주시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맞추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어와서 한번 따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저희 그 다음 질문을 해볼 텐데요. 보난자 세븐님이신 것 같아요. 저희 질문을 해외 선물을 하려면 준비할 게 뭐가 있죠? 저희 노란 톡방에 예.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모의 거래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먼저 급하셔가지고 지금도 그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충분히 모의 거래 많이 해보시라고 하는데 하루 정도 해보고 바로 실거래 하신 분도 계세요. 물론 그렇죠. 국내 선물이라든가 기존에 그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실 네. 수도 있는데 상품에 대한 성격은 충분히 공부를 하고 거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자, 나스닥 한 계약의 실제 가치가 2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마이크로 한 계약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민이 나스닥 큰 걸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하루에 막 5천 불, 10,000불 이렇게 움직이면 이야, 나스닥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본인이 위험하게 거래를 한 거예요, 그거는. 저처럼 지금 마이크로 들어가면 요거는 한 2천만 원 정도 사이즈인데 한 10만 원 버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좀 전에 셰프님은 그 청산한 증거금 것도 얼마세요? 마이크로요. 지금 총 증거금이 얼마이신 거예요? 제 돈이요. 네. 많이 불었어요. 그렇죠. 저번에 그래서 궁금했어요. 3,500만 원 갖고 한다 그랬잖아요. 네. 5천만 원 넘었습니다. 5천만 원 넘으셨어요? 예. 와, 그러면은 거래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불어난 자금만큼 또 계약수를 늘리면 그거는 네. 사실 손실날 때도 늘어난 자금에서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팅하는 규모는 원래 3,500만 원 갖고 했으면 비슷하게 유지를 하는 게 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선물을 해야 할 때 준비할 게 셰프님께서는 안전한 자산 관리를 1순위로 꼽아주신 그렇죠.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계좌를 개설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거래를 하셔도 되고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네. 뭐랄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좌부터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제가 볼 때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단 저희 노란 톡방에 오셔서 기초 강의를 충분히 보시고 그렇죠. 실전 매매를 연습을 하신 후에 계좌 개설을 하시고 HTS 사용법을 충분히 익히시고 증거금을 마련하시면 저희와 함께 이렇게 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해외 선물은 처음이라 조금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의 거래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저와 함께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메라를 이렇게 대보시면요. 카메라로 링크가 가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발맞춰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외 선물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안전한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 셰프님께서 지침을 주시니까요. 저희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수익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제가 노란톡에서 지금 좀 찾아봤는데 우리 차이나 골든보이 님이세요. 예. 이분이 근데 셰프님께서 수익을 낼 때 또 따라 하셔서 큰 수익을 내셨어요. 그렇죠? 예.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예. 뭐 옥수수도 하시고 예. 대두도 하셨고 막 그래서 예. 지금 오늘도 아까 굉장히 귀여우신 게 신나서 수익 나셨다고 막 아, 즐거워해 그래요? 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억에 남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손절은 어느 선으로 잡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자, 손절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네, 그렇죠. 저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며칠씩 들고 가면 손절의 크기는 상당히 클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거래한 이 단기 거래 같은 경우는 또 손절이 또 짧을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손절의 규모는 당연히 틀리다고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나스닥 한 계약을 진입을 했는데 좀 전에 그 이민희 나스닥으로 거래를 했으면 한 540불 정도, 한 6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10분의 1짜리로 거래를 해서 한 6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반대로 그만큼의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1억 걸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은 50만 원, 60만 원 정도에서 손절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한 3천만 원, 뭐 한 2천만 원 이렇게 금액이 점점 줄어들면 그만큼 손절의 크기는 작아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얼마 정도에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본인의 투자 금액에 달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본인의 투자금이 아무래도 달려 있지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투자금을 어떻게 운용하셔야 하는지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네. 셰프님께서는 어떻게 운용을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실제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본인 투자금을 얘기하시면 네. 제가 적당한 종목, 그 손절 금액 정도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고, 네. 뭐 2억 갖고 하시는 분, 2천만 원 갖고 하시는 분 네. 똑같은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해외 선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질문을 해주시면 셰프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1대1로 또 답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실 필요가 없는 게요. 저희 방송 끝나면 문을 닫고요. 또 저희 방송이요. 특이하게도 실제 계좌로 박 셰프의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로 매매를 방송 중에 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저 역시 지금 이 자리에서 모의 투자를 배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금요일인데요. 내일 금요일에는 제가 HTS 기초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셰프님과 배워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속 시청을 하시다 보면 당장 투자를 하시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은 해외 선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감이 좀 잡히실 것 같은데요. 지겨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하단의 QR코드를 카메라 비추셔서 스캔을 해주시면요.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오시면요.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의 흐름까지 박 셰프님이 읽어주시고 짚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럴 때는 해외 선물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또 방향성만 잘 맞추면 우리는 계속 수익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셰프님과 함께 시장을 보는 눈 크게 키워가시고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좀 셰프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배우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해외 선물은 거래 시간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원래 이제 23시간입니다. 네. 그 FX 마진 거래라고 있는데 그거는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네. 그거는 그 환율 거래만 되고 네. 해외 선물은 23시간 거래인데 썸머 타임이 그 진행될 때냐 아닐 때냐에 따라 가지고 이 네. 개장 시간하고 폐장 시간이 조금 틀려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전 8시에 시작해가지고 오전 7시에 끝납니다. 다음날. 네. 그러니까 23시간이죠. 그렇죠. 1시간만 쉬는 시간이 있고 네. 이게 이제 3월 첫째 주에 그 서머 타임이 둘째 주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 네. 1시간 땡겨집니다. 네, 그렇죠. 오전 7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날 오전 6시에 끝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23시간을 계속해서 거래를 하다 보면 예. 우리 이제 시장이 문을 열 때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 몰리잖아요. 수급 예. 같은 경우가. 근데 우리 해외 선물은 23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 가장 피크 시간대라고 좀 보시면 될까요? 자,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종목을 네.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죠? 네. 자, 우리가 나스닥, 뭐 다우, S&P 이게 그렇죠. 어디 종목이죠? 어느 미국, 나라? 미국이다. USA. 네. 미국이 개장할 때가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11시 30분에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네. 그때 가장 크게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그 지수 선물을 거래할 때 네. 늦게까지 기다려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죠. 자,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개장하는 상품 네. 니케이는 오전 9시부터 크게 움직이고 네. 항생은 오전 10시 15분에 개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생은 오전 10시 15분 땡 하면 아주 급등 나갑니다. 오. 그래서 종목마다 급등락하는 또 장 개장하는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그런 특성들을 잘 파악을 하고 거래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골드랑 오일 같은 경우는 언제 좀 크게 움직이는 편인가요? 시도 때도 없이 움직입니다. 그 상품은 예, 변동성이 좀 오전에도 크기 많이 때문에. 움직이고 네. 왜냐하면 골드를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이기는 네. 하지만 골드를 거래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골드의 소비가 가장 큰 나라겠죠. 그렇죠. 인도가 세계에서 그 가장 금 소비가 큽니다. 네. 두 번째로 중국입니다. 네. 자, 인도가 원래 이 기금속을 좋아해가지고 네. 결혼할 때 금 치장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인도의 그 결혼 시즌에 금값이 올라가고 그랬어요. 네. 예, 요즘 뭐 그런 신기하네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나스닥 계속 올라가네. 아까워 죽겠네. 자, 이렇게 방송하면서 거래하는 건 사실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장기로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는데 너무 아깝네요. 막 제가 아까 급등을 하고 다시 있네.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말씀 들으셨어야죠. 그러게 셰프님. 말이에요. 이 초보 말을 들을 때도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네, 떠나간 차는 돌아오지 않아요, 셰프님. 예, 알겠습니다. 네, 방송에 집중을 뭔 얘기 하셔서. 했었죠? 저도 모르겠는데요. 자, 아무튼 네. 넘어가죠.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예. 이제 미국 시장이 개장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 오히려 거래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렵죠. 네, 근데 왜 이 시간에 몰릴까요? 자, 여러분들 보통 그 지수만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이라든가 뭐 미국 이런 지수 선물들이 오전 9시 아시아 시장이 개장하기 전부터 네. 계속 움직입니다. 그때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네, 지금도 미국 시장 개장 안 했는데 크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자, 지금도 개장 전입니다. 네.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벌써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네, 10시 46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커지기 시작하는데 네. 미국장 개장하면 이거에 한 두세 배 이상 더 빠르게 더 크게 움직여요. 그러면은 사실 거래를 하기에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낮에 수익을 내고 네. 미국장에서 깨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아하, 그러면 낮에 조금 흐름이 빠르지 않을 때 좀 그렇죠. 안정적으로 거래를 오히려 하고 그때 수익을 내기가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난 그런데, 다음에 네. 거의 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를 많이 했었고, 네. 낮에 한 100만 원 정도 벌었어. 우와, 네. 기분 좋다. 오늘 뭐 100만 원 벌었는데 네. 진폭이 큰 미국 시장에서 더 벌어보자 하다가 네. 낮에 벌었던 거 다 깨지고 아이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네. 많으니까 변동성이 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움직일 때 수익 내기가 좋고 실제로 제가 증권회사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손익을 이렇게 보면 나스닥이 급등한 날 또는 나스닥이 급락한 날 이런 날 거의 고객들이 손실을 봅니다. 네. 왜냐? 어제처럼 굉장히 많이 빠지면 이제 다 내렸다 하고 매수를 잡게 되는데 네. 거기서 또 2배 정도 더 떨어져 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셰프님께서는 조금 안전하게 거래를 하시는 편이고 여러분께서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선물을 거래해야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희와 같이 함께 하시면요 안정적으로 조금 수익 내실 수 있고요. 초보분들도 빠르게 따라가지 않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여태까지 시청하셨다면 궁금한 점도 있고 조금 관심도 가실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으로 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의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 저희 방송명 검색해 주셔도 좋고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 코드 이쪽에 보이시죠? 카메라 여시고 갖다 대시면
링크가 갑니다. 링크가 가면은 저희 그쪽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이 모의 거래도 아니고요. 정보만 드리는 방송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쪽 방에 계시는 분들이 수익을 내고 싶어서 많이 저희 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모의 투자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모의 투자로 천천히 저와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내일도 저희는 알찬 정보와 또 확실한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10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